(1926년 3월 6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프랑스 브리앙 내각 해산에 대해 독일은 예상 밖의 상황에 다소 동요하기는 했으나 국제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독일의 연맹 가입을 방해하려는 술수, 또 다른 일부는 폴란드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정치 위기라 보고 있으나 아직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프랑스 국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루소 총리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 밝히는 한편 내부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전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오스틴 체인벌린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이 문제에 대해 말이 적을수록 좋다며 종이를 구겼고 영국 정치권에서도 제네바 회의 자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브리앙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맹 대표들은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고 자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브리앙은 확실한 권한 없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네바는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브리앙이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상임이사국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중국과 터키 문제도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련, 중국, 터키가 국제연맹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공동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이사국 문제에서 독일이 스페인 진출, 폴란드 비상임이사국과 같은 절충안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의 개편을 9월 총회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제안되었습니다. 멕시코 오아사카 신학교 폐쇄 과정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군이 공중에 발포하며 군중을 해산시켰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멕시코 프리메이슨 고위 인사는 대통령의 종교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이 조직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멕시코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라 인식하고 있으나 외교문서나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법에 따라 10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위협받고 있고 국경지역 자산 중 6에서 70%가 법 조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요 기업들과 수천 명의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미국 멕시코 혼합보상위원회도 합의 없이 종료되고 다시 열릴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멕시코 언론은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부 인정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부 스린 철회 압박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분쟁 관련 공식 서한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외교위원장은 분쟁이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어쩌면 법률이 생각보다 재산 몰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른 상원 의원은 문서를 추가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선교사 추방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새로운 중재 조약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약에는 상설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방식과 필요시 헤이그 국제재판소나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921년에 체결된 라나 우호 조약에 기반한 것으로 국경 보장, 침략 시 상호 중립, 상호 군사, 정치 행동 금지, 분쟁 중재 원칙을 보다 확실하게 확립한 것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1926년 내내 정치적 혼란과 내전, 외국과의 충돌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 중입니다. 특히 한낮에 갑자기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쁜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금융인들과 상인들은 어느 군벌이 이겨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심을 표했습니다. 북중국 군벌 정치에는 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군 펑유샹의 복귀는 소련의 지원 약속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일본은 북중국 일대 우페이프의 복귀를 원하지 않으나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다시 텐진 인근에서 진행되면 베이징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관세 협상으로 9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군벌들이 베이징 권력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반볼셰비키 연맹이 활동을 시작했으나 방공신문 창간 열흘 만에 중국 직원들이 신문사를 장악하여 친볼셰비키 노선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선산군에서 훗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군인이 되는 김재규가 태어났습니다. 국군 창설 당시 육사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에 2기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군인으로 복무하다 1973년에 유신 정오회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1974년부터 76년까지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976년에 중정부장으로 발탁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일했으나 여러 전국 불안 사건들을 접하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갈등 끝에 10.26 사건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6일 방송을 마칩니다.